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3개월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결정적인 이벤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폭삭폭삭 늙어요. 수술하고 안 아파진다고 몸이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주사 맞고 누워있어서 안 아프다고 통증이 조절된 거고, 원래 활동량보다 훨씬 더 적은 운동을 하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분의 몸은 결정적으로 늙어버리게 됩니다. 활동량이 일정 시간 이상 줄어들면 근력이 빠집니다.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해서 더 못 걷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거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울증, 심폐지구력 저하, 식이불균형, 근육량 저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몸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저는 수술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증은 변화의 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통증의 변화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통증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픔이랑 가만히 누워있는 다음에 아픔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주사를 맞고 나서 아픈 거랑 주사를 안 맞고 나서 아픈 거랑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통증은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를 써서 구조적인 치료를 하는 걸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파서 덜컥 가가지고 허리에 나사못을 바꿔 올 수는 없잖아요. 아픈 것만 가지고 치료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협착증의 치료는 신경만 안 눌리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협착증인데 자꾸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병이니까 신경을 안 눌리기만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원칙,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학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상위의 내용이 뭔지 알고 부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병이고요.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퇴행을 억제하는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신경에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술,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자체는 실질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인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주사를 놓으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걸로 인대 강화 주사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대 강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주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능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좋고요. 인대를 재건하는 기술도 인대를 재건해 주는 게 아니라 철사를 감는 겁니다. 인대에 대용품을 넣는 거지 인대를 재건해 주는 치료도, 재건하는 식으로 인대를 강화해 주는 치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협착증의 치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압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협착증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외래 맨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활동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노쇠해지셨습니다. 보통 오늘 외래 오신 분도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몸이 얼굴을 뵈면은 75세, 80대 같아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지병이 없으세요. 그럼 이게 협착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노화가 촉진돼서 몸이 확 노쇠해지신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보행거리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참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그게 보행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행거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환자분들이 그걸 참고 걸으세요. 참고 걸으니까 난 참고 걸어지니까 괜찮은 거다. 억지로 참고 걸으면 신경 손상만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협착증으로 통증이 심한데 그걸 참고 걷는다고 유산소 운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활동량 감소가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협착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3개월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결정적인 이벤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폭삭폭삭 늙어요. 수술하고 안 아파진다고 몸이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40대, 50대 3개월 활동량이 줄어도 나중에 안 아파지면 활동량을 회복하시거든요. 건강한 삶을 다시 찾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3개월 이상 줄어드시면은 수술할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통증 치료하시는 거는 주사 맞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협착증은 당연히 안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힘을 받는 관절이거든요. 주사 맞고 누워있어서 안 아프다고 통증이 조절된 거고, 운동하면서 이 시기를 놓쳐서 원래 활동량보다 훨씬 더 적은 운동을 하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분의 몸은 결정적으로 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주사 맞고 쉬었다가 활동량이 어느 정도 2, 3개월 안에 원래 한 7,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셔야지 이 주사 치료가 정당한 거지,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서 활동량이 막 50%, 30%, 20%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사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면은, 저는 의사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겠는데요, 환자분들한테는 재앙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늙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안 아파져도 활동량이 잘 회복이 안 되세요. 그래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노화가 촉진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내가 한 번은 1시간을 걸을 수 있지만 평소에 다니는 양이 줄어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수술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몸에 노쇠가 일어나면 몸이 늙으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활동량이 한번 줄어들면요,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더 진행합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계단식으로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괜찮으면 협착증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동량이 일정 시간 이상 줄어들면 근력이 빠집니다. 그럼 협착을 더 못 견디게 해서 더 못 걷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거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울증, 심폐지구력 저하, 식이불균형, 근육량 저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몸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의 아니면 가족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가장 초기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나은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감압술 기준입니다. 내시경으로 하는 그 기준이긴 하지만 유압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초기에 노화가 촉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술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활동량이랑 비슷한 건데요, 허리에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허리를 폈는데 노란 게 찝혀 있죠?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안 눌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바로 유지가 안 될 정도가 되시면 이게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아플 때 일시적으로 자세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등이 계속 굽는 것 같으시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술할 게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3개월 이상 굽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몸이 늙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건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협착증이 잘 관리되고 치료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 죽기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수명이란 개념이 따로 생기지 않고 우리의 수명과 건강수명이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나 자기 스스로 허리가 추세적으로 점점 더 굳는 것 같고 이게 3개월 이상 개선이 안 되면은
수술할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안 아파도 활동량을 줄이면 덜 아파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하는 착각이 활동량을 줄이면서 덜 아파지면서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걸 뒤로 밀어도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는 것도 이거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분들이 낙상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낙상을 하신 분들을 발 하지의 근력을 체크해 보면 양쪽 발에 힘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파서 힘이 그러니까 덜렁거릴 정도로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힘이 약간 떨어진 경우에는 내가 아픈 거에 신경을 쓰지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이 떨어진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지면이 울퉁불퉁한데거나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은 양쪽 발의 힘이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보통 이 힘이 떨어지는 게 발생하면 내가 낙상 위험이 커지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이 힘 떨어짐이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수술적 처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